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라인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측 하단을 클릭하시면 총 5개의 세그먼트 생성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 라인 세그먼트 툴이고요. 선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아크는 호 그리기죠. 네, 그다음에 스파이럴 소용돌이 그리기. 그다음에 레ಕ್탱귤러 그리드 툴. 그다음에 폴라 그리드 툴인데 이 그리드 툴 두 개는요, 일반적으로 표를 그릴 때 쓴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하시기 전에 항상 여기에는 그 옵션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 윈도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인 세그먼트하고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라인 세그먼트 먼저 알아봅니다. 자, 라인하에 랭스가 있죠. 랭스는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앵글, 각도 나오죠. 또 필 라인, 선의 면을 채우기인데 역시 근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길이 나오고 각도는 나왔지만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위치는 반드시 시작점이죠. 시작점은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위치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앵글 역시도요. 그 선택 도구로 해서 로테이션 시켜도 되고 또는 그 직접 선택 도구로 해서 그 앵커 포인트를 잡고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이게 뭐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의 면 채우기는요, 처음에는 면에 만약 색을 입혔다, 면에 색을 넣겠다, 필라인을 했다. 근데 여기 선이 하나인 경우에는 면이 존재를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선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꺾인 선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면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 엘립스 툴 옵션인데요. 자, 첫 번째 거는 호의 X, Y축의 길이를 먼저 선정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호의 개방 여부입니다. 호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거는 개방된 상태고요. 이게 클로즈드로 바꾸게 되면요, 양쪽에 개방되는 거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직각으로 만나게 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뭐 직접 해보시면 별거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호의 기준축인데 X로 기준을 할 거니 Y로 기준을 할 거니에 따라서 이게 필립이 됩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필립 되니까 그거 또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슬로프 호의 경사라고 했는데 호의 경사 곡률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래서 컨케이브 볼록하게 할 거냐, 컨벡스 오목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거는 조절하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필 아크 역시 호의 면을 채워서 나올 거니 말 거니. 근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색을 입힐 수 있으니까 역시 이거 크게 문제 안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작업의 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예. 예. 다음은 스파이럴입니다. 스파이럴은 조금 할 게 많네요. 활용도도 나쁘지 않고, 여러분이 곡면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이 스파이럴 곡면은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잘 응용하시면요, 재밌는 이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 옵션 창에 보시면은요, 레디어스에서 스파이럴의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디케이라고 해서 궤도의 비율이었는데, 궤도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몇 프로씩 줄어들고 커질 것인지 바깥으로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그먼트 수는 네, 90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다 그러면은 360도가 4개라고 치면은 2바퀴 하고 반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90도 단위가 하나의 세그먼트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번엔 스파이럴 스타일은 뭐 필립 시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건지 그걸 정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해보는데 여기에 단축 키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Shift를 키시면요, 이거는 물론 그 스파이럴에서만 아니라 일반 직선을 걷는다든지 할 때도, 사각을 걷는다도 할 때도 역시 Shift를 누르면요 반듯하게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이너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서 기능이라고 있죠. 직각 모드라는 거 있죠. 예, 그 기능이 Shift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도, 9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예, 360도 이렇게 360 그 한 바퀴 도는 때 요거를 잡아주는 역할이 Shift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은 원주에 고정한 채, 원주를 고정한 채 나선이 뻗어가는 비율을 조정한다. 컨케이브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으로 좁아질 건지 점점점 바깥으로 넓어질 건지, 이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조절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그먼트의 추가,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에서 우리 10개로 돼 있었는데 이거의 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가하기 원하시면은 이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올리시면은 세그먼트가 90도 단위로 추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운 키보드를 누르시면요, 세그먼트가 90도 단위로 삭제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리드 툴입니다. 그리드, 레탱귤러하고 폴라 그리드 툴인데요. 툴 옵션을 먼저, 이제 레탱귤러 그리드 툴의 툴 옵션을 먼저 보시면요, 뭐 처음은 당연히 이제 외곽인 사각의 크기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리즌탈, 수평선 분할수 몇 개로 수평을 나눌 건지, 그 다음에 버티칼 세로로 몇 개를 분할할 건지에 대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 outside rectangular as frame 이라고 되는데, 이게 좀 별것 아닌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이거를 rectangular grid 툴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네요. 하고 나면은 외곽선이 사각이 되어 있겠죠. 그 사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선으로 만들 거니 아니면 사각으로 만들 거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언그룹을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할이 됐을 때 그 안에 그리드가 하나씩 선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당연히 선이겠죠. 근데 외곽선인 사각이 선으로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 하나하나로 나누어질 건지, 아니면 4개의 세그먼트가 연결된 사각으로 인식을 할 건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닥 뭐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게 뭐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필 그리드 안을 채울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 그리드 툴입니다. 여기 옵션 창에서는요, 먼저 디폴트 사이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원형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상하의 길이를 동일시하면, 지금 보시면 35.28로 위아래가 같죠. 와이드하고 하이트하고, 이러면은 무엇이냐, 정원이 나오겠죠. 하지만은 위아래 중 서로 다르게 하면은 타원형의 형태로 외곽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컨센트릭 디바이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원의 호의 분할을 합니다. 호를, 원 주변을 몇 등분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5인데, 이거는 뭐 수량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레디얼 디바이더스 하면은 이제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을 분할을 몇 개로 분할을 할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요거는요, 처음에 지정을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compound path from ellip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조금 설명하는 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컴파운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안에 원이 몇 개가 있죠. 이 원을 컴파운드, 혼합을 할 거니 아니면은 그냥 각각의 원으로 인식을 할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하게 되면요, 원들이 2개씩 페어가 돼서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형성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드 안에 채우기. 이거 역시 그리드 안을 갖다가 색을 입힐 거냐 말 거냐. 컴파운드 했을 때 그리드 안 채우기와 컴파운드를 안 했을 때 그리드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리드 툴 설명을 하기 전에 하면서 뭔가를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요 스큐라는 겁니다. 스큐. 발음 맞는지만 해요. 스퀘? 예. 일단 뜻은 왜곡이라고 하네요. 왜곡. 사전적 의미로는 왜곡인데 치우침이나 평양, 등간격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게 지금 보시면 스큐가 다 제로로 돼 있죠. 이 얘기는 등간격으로 분할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한쪽으로 수치를 움직여주면 뭐 레탱귤 같은 경우에는 버튼하고 탑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게 할 건지 또는 밑에 보시면은 버티칼에서는 라이트하고 레프트가 있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를 0을 피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한쪽으로 점점 줄어드는 또는 한쪽으로 더 커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역시 폴라어레이 죄송합니다. 폴라그리드 툴에서도 원형의 형태가 분할을 되는 게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그리고 원과 원의 간격도 다 다르죠. 그리고 홀을 나누고 있는 선의 간격도 각도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스큐에서 조절함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체크한 경우와 아닌 경우와 바로 이렇습니다. 컴파운드를 체크하면요 왼쪽처럼 관역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가 아닌 경우는 각각의 원이기 때문에 필로 하다 보니까 각 원이 전부 다 칼라를 갖게 됩니다. 이해를 잘 안 되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컴파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운드는 이걸 이해하려면 패스파인더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파인더하고 컴파운드의 뜻은요. 사전적 의미는 컴파운드, 혼합이다. 즉 독립적인 선이 아니라 선의 몇 개가 혼합이 돼서 오브젝트를 형성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혼합된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패스파인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툴인데요. 이거는 우측에 보면은 그 판넬 부분에 보시면 이 패스파인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먼저는 이제 쉐입 모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쉐입 모드를 보시면요. 첫 번째 거 왼쪽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그러면요. 자, 합치기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의 색깔을 통해서 합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빼기입니다. 빼기는 역시 앞에 거를 뒤에 거로부터 앞에 것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집합 앞뒤 거를 합친 겹쳐진 부분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칼라는 역시 앞에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집합 부분을 뺐다라고 보시는데요. 특징은 패스파인더 EU 모드는 싱글 오브젝트가 됩니다. 결합이 돼서 싱글 오브젝트가 되고요. 소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릴리스 컴파운드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합된 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상복귀를 시켜도 이미 이게 한번 작업이 진행되고 나면은요 없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 때문에 릴리스 컴파운드 명령 자체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패스파인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알아보는데요. 앞에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은 특징이 총 6개인데 이게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하시라고 살짝 띄운 겁니다. 살짝 띄운 거지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디바이드 한 거죠. 나눠서 있을 때. 그런데 교집합된 부분은 앞쪽의 것을 차용을 했고요. 이게 여기 부분이 지금 이 두 개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트림하고,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머지 합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딴 걸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대로 차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부분인데 재밌는 거는 교집합이면은 사실 아까 앞전에 교집합은 그 저기 4분의 1 그 원의 4분의 1 부분 겹쳐진 부분만 남았다면 얘는 앞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저렇게 라인이 남아있는 형태로 끝나더라는 거죠. 반면 뒤에 있는 부분은 사각의 나머지 부분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요, 전부 커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거를 커브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세그먼트로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의 세그먼트는 아니고 각각의 오브젝트로 이제 분할이 될 수 있고요. 역시 이것도 그룹되어 있는 거를 언그룹 시켜서 제가 살짝 띄워놓은 거지 실제로는 다 겹쳐져 있는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빼기입니다. 역시 뒤에 거를 기준으로 앞에서 뒤를 뺐다. 앞전에 있는 빼기하고 보시면은, 자,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은, 빼기라면 앞에 거를 통해서 뒤에 거가 남았는데, 얘는 뒤에 걸 통해서 앞에 거를 남습니다. 이 빼기와 이 빼기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집합이 되는 경우는 이 라인에, 패스파인더스 안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게 특징이고, 다, 오브젝트가 그대로 형태가 있는데 역시도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돼 있을 때는 소실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릴스 컴파운드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컴파운드 됐다라는 말이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은 원 3개를 컴파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겹쳐진 부분을 빼는 식으로 지금 해봤는데요. 자, 요거 비포 컴파운드는 지금 하나, 둘, 셋, 3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나눌 수가 있는 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3개를 동시에 잡고 컴파운드를 시켰더니, 패스파인더를 시켰더니만, 자, 맨 앞에 있는 원의 색깔을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색이 입혀진 요 두 부분, 요 부분과 겹쳐진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남고 나머지 요 앞뒤 있는 요 사이의 것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원이 하나 더 있었다면 아니 하얀색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된 거는요, 사실 릴리즈를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원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운드, 비포 컴파운드 차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컴파운드는 아니고요. 패스파인더가 된 이 상태, 요 상태를 컴파운드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보시면서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면 여기 뺄 수가 있고요. 자, 먼저 라인. 라인 세그먼트는 솔직히 잘 안 쓰는 이유가 이미 펜툴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요 찍었던 정해져 있던 각도로 400, 300, 225도, 길이는 50, 제가 원하는 크기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맞춰서 90으로 해볼까요? 네. 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점끼리.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로 앵커 포인트로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동시에 잡고선요, 조인을 해주면은 네, 하나의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합쳐진 거죠. 말 그대로 조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이 하나일 때는 면이 있어도 인식이 되지 않고 선으로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세그먼트가 일직선이 아닌 꺾인 선으로 돼 있을 때는 그 면이 형성이 돼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펜 툴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자, 그 다음에 아크입니다. 아크는 클릭하고 바로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롭게 놓을 수 있지만 쉬프트를 누르시면요. 네. 얘는 쉬프트를 놨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서 33.19를 뭐 50, 그 다음에 여기도 50. 그러면은 미리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요걸 따라서 회전을 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클로즈드인데 이걸 오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오픈하면은 원래는 클로즈 돼 있어서 여기가 막혀 있었지만 오목한 걸로 인식이 됐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양 끝점을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면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놨는데요. 이걸 Y축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필립이 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프인데요. 슬로프는 아까 경사라고 했죠. 오목하게 하냐 볼록하게 하냐. 자, 이거를 클로즈로 하면은 이해가시나요? 예. 이쪽으로 하면 볼록, 여기로 가면 오목. 여길 기준으로 봐야겠죠? 이쪽 안을 기준으로 해서 오목하고 볼록하게 하는 거를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fill arc, 네, 채웠을 때, 채우지 않았을 때, 채웠을 때,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록을 얘를 50으로 한번 놔볼까요? 오케이 하면은 확인. 네. 그래서 정원이 됩니다. 정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파이럴입니다. 스파이럴 처음에 놓을 때는 예, 이게 돈다고 그랬죠? 도는데 이걸 Shift를 누르면 자, 45도 단위로 이렇게 5소 기능을 가끔 직각 모드죠. 그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좋은데 컨트롤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그랬더니 안에 회전수가 바뀌죠? 네. 반대로 요거를 바깥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그 커져가는 비율 이런 것들을 컨트롤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 다운, 다운, 다운 점점 줄죠? 90도 단위로 주는 게 보입니다. 다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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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추가가 되죠. 90도 단위로. 예, 그래서 키보드 업, 다운 가지고 그 세그먼트의 수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디우스 크기 그 다음에 지금 105로 돼 있네요. 점점 커지는 거 작아지냐 이거를 80으로 또는 50으로 그 다음에 세그먼트 수가 10개다 그러면은 두 바퀴 돌았죠. 하나 둘 이거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의미입니다. 요 세그먼트가 요거죠. 점과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수가 10개다. 근데 이걸 늘리면 뭐 12개다. 그러면 더 늘어나고 반대로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제 바뀌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구름 모양이나 전통식 구름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브러쉬 가지고 한번 장난쳐 볼까요? 브러쉬 어디 있을 텐데 브러쉬 한번 찾아보죠. 브러쉬 패턴이나 패턴 옵션 뭐 심볼
에센셜 페인팅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 브러쉬 툴이 있죠? 예,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커브를 통해서 이 커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에다가 이제 브러쉬 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선택하고선요 다시 이렇게 붓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라인으로 바꿔보고요. 아니면 요걸로 베이직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옮겨놓고 얘는 지워보죠. 네, 그래서 스파이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렉탱귤러. 자, 그냥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자인데 쉬프트 눌렀더니 정사각형으로 되네요. 정사각형. 자, 한번 볼까요? 자, 가로 디바이더 요 라인들이겠죠? 요 라인들이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란 뜻이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대신에 칸이 6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칸이 아니라 요 라인의 수라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use outside rectangular as frame이라서 프레임을 사용할 거니, rectangular 프레임을 쓸 거니 해서 이걸로 써줬고요. 끄고선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Shift 누르고 얘도 나왔습니다. 예, 얼핏 봐서는 이거 차이 못 느낍니다. 뭐 색도 넣어볼까요?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안 생기죠. 안 생길 겁니다. 왜? 얘네들은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언그룹, 얘도 언그룹. 안에 있는 선들 빼보겠습니다. 뭐 다 빼진 않고요. 보시면 빠지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외곽선 뽑아볼까요? 네. 얘는 그냥 세그먼트 하나예요. 각각의 세그먼트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얘는 사각이죠. 즉, 칼라가 입혀진 거는요, 얘만 입혀진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직선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이기 때문에 칼라가 있어도 인식이 안 된다. 다 떨어진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레탱귤러 프레임을 as 프레임을 선택을 체크를 해 놓으면요, 이렇게 사각이 기본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얘는 분리가 안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직접 선택 도구에서 앵커 포인트 하나 찍고요. 딜리트 해 주십시오. 딜리트 해 주십시오. 포인트를 지우면은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변도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요 차이 보시면 요 세그먼트 요걸 체크를 했니 안 했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큐라는 거 설명 안 드렸죠? 오른쪽으로 쏠리게 할래? 왼쪽으로 쏠리게 할래? 오른쪽으로 쏠리게 할래? 저 오른쪽으로 쏠리게 할게요. 다음 위로, 아래로. 이쪽은 버텀 아래죠? 탑 위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해볼까요? 그리고선 쭉 해보니까 네, 쏠림이 위로 쏠리게 돼. 간격을 넓고 점점점 줄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스큐의 역할은 등 간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례에 맞춰서 점점점점 변화하도록 한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리를 하고 얘만 살짝 놓고 오호 지우고, 아까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러네요. 얘를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은 색이 입혀지죠. 자, 마지막 폴라어레이입니다.
폴라 그리드입니다. 폴라 그리드. 네. 역시 요거 50, 50 잡히기 때문에 정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파운드 죄송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컴파운드 패스 프롬 엘립스라는 걸 체크 상태고 칼라 입힐게요. 칼라 입혀야지 좀 차이가 나니까. 짜잔. 모르시겠죠? 요번에는 요거 뺀 상태에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조금 컴파운드를 체크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 언그룹을 하시면요, 네, 요걸 다시 한 번 더 언그룹. 그러면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원이 6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각각이 개별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얘는 언그룹을 시도를 하고요. 얘를 하려면 언그룹이 없습니다. 컴파운드가 이미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하고 그러면 선택한 것만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속이 비었는데, 감사합니다. 우클릭해서 릴리즈 컴파운드 하면은 아까 이 원처럼 다 된 겁니다. 그쵸? 원이 하나씩 선택이 되고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묶고 이 상태에서 isolate select compound pass 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 아까 동그랗는데 따로 나왔죠? 다시 얘도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로 나왔죠.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만 분리는 됐는데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릴리즈 컴파운드가 되면요, 이제부터는 각 개별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얘네 둘 가지고 한번 패스파인더로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패스파인더 어디 있냐고 했죠? 여기. 네, 패스파인더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왔는데, 자, 요거 잠깐 꺼내서 확인할게요. 요것만 잠깐 보고 따로 패스파인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은요, 예, 겹쳐진 부분이 없어진다고 돼 있죠? exclude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원인 오브젝트로 됐습니다. 그 대신 형태가 두 개인 셈이죠. 그래서 보시면 릴리즈 컴파운드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릴리즈 컴파운드 했을 때는 제가 아까처럼 원래 형태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오브젝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도 되나요? 언그룹이지 릴리즈 컴파운드라는 얘기 안 나오죠? 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소실됐기 때문에, 이면이 이쪽 면이 소실이 되고요, 요만큼이 또 소실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릴리즈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개별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요. but 얘네들이 이러질 않고 합쳐져 있고, 각각의 패스가 온전할 때는요, 컴파운드를 시켰어도 나중에 릴리즈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자,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아까 요거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쭉 설명하느라고 보여드렸던 거죠. 요거 한쪽으로 놓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방금 제가 한 거는요, 자, 원하는 선택하고요, Alt키 누르시면 화살표가 블랙하고 화이트로 나오죠. 요거는 카피를 하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땡기시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오서 기능 뭐죠? Shift라고 했죠? Shift 누르시면 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띄었습니다. 그러면은
복제가 됐죠. 자, 여기서부터 컨트롤 D 하시면요. 컨트롤 D 하면은 방금 했던 간격, 오브젝트, 그거를 그대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니까, 예. 그래서 오리지널 보시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스파인더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파인더. 자, 그냥 패스파인더를 하시면요. 이렇게 경고문이 뜹니다. 너 뭐 하려고 근데 이거 눌렀어? 어떤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내가 패스파인더, 컴파운드 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그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쉐이프 모드는요, 요 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합치면 위에 있는 컬러에 맞춰서 결합이 됐죠. 자, 뺀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앞에 걸 기준으로 뒤에 걸 뺍니다. 요거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네. 요 뒤에 거, 요렇게 앞에 거만큼을 도려낸 나머지 부분이 남죠. 역시 얘는 2개 했을 때 교집합된 부분이 앞에 거 색깔로 남아있죠. 형태는 뒤에 거랑 같이 교집합된 걸 사각형 교집합과 앞에 있는 거 합쳐서 요 앞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익스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딱 하면은 네, 2개가 하나처럼 보이죠. 버트 요거 2개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언그룹 하면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쉐이프 모드는 이렇다 치지만 컨트롤 D 죄송합니다. 컨트롤 D 하고선 3개죠. 선택 다 하고 Alt 누르고 쭉 옮기는데 Shift 누르면 등 간격 한 번 더 컨트롤 T. 네, 이렇게 해서 6개를 놨는데 제가 요거 2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얘네는 3등분이 됩니다. 교집합과 각각.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선이 이렇게 간 게 보이시죠? 이거 그래도 선택은 하나로 됐는데 언그룹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언그룹 하는 거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거 떠요. 그래서 언그룹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의 2번째 거. 요거 트림입니다. 트림. 했어요. 자, 트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머지입니다. 머지 합친다는 뜻이죠. 합쳐졌어요. 하지만 2개 그냥 누간으로 봤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역시 언그룹 그룹 돼 있죠? 언그룹 네, 분리해서도 큰 차이를 못 느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색깔이 바뀐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롭입니다. 크롭. 예, 합쳐진 부분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딱 했을 때 분명히 뒤에도 있었는데 뒷부분의 형태는 없어졌어요. 커브가. 하지만 앞부분은요. 이렇게 커브가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클릭해서 언그룹 하면은 분리가 됩니다. 색이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커브가 존재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요것만 존재를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자, 백이 있더니 자, 여기 아까 백이 한 게 여기죠. 그래서 뒤에 게 남았습니다. 뒤에 게. 근데 요번에 빼기는요. 죄송합니다. 요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아웃라인 한 거 딱 클릭하시면요. 네, 아웃라인 안에 있는 서페이스가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필이 없어졌죠? 대신 커브는 존재하는데 색도 없습니다. 색이 없나요? 진짜? 없는 건가요? 언그룹 해볼까요? 왜 얘가 각각이네요. 녹색이 있긴 하네요. 얘는 녹색, 얘도 녹색, 얘는 보라색. 그 다음에 얘는 녹색. 그래서 녹색으로 돼 있고 얘는 보라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합용으로처럼 선택했네요. 퀘션이 나왔죠? 뭔지.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백인데 아까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 클릭하면은 앞에 게 남는다는 거죠. 앞에 게.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빼서 앞에 걸 남긴다. 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요렇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또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번에는 얘를 주황색으로 오케이. 그리고선 두 개를 합쳐서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정렬이죠.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두 개만 해볼게요. 먼저 두 개만 컴파운더 여기 교집합 빼기 딱 했더니 앞에 거 컬러를 기준으로 예, 두 개가 컴파운드 됐습니다. 복합이 됐다 이거죠. 두 개 형태가. 그랬더니 얘는 릴리즈도 되는데 이렇게 릴리즈 됐나요? 네, 릴리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컴파운드 릴리즈 상황은 요거고 아까처럼 합쳐진 거 이렇게 요거는 패스파인더로 합쳐져서 컴파운드 된 상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컴파운드가 무슨 뜻이고 패스파인더의 기능이 각각 뭐가 있었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